이제 종목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입니다. 이 종목은 대체 왜 화제가 되었는가? 미스터 블루부터 체크해볼게요. 지금도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겠죠?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미스터 블루, 어이구, 사가 들어가 버렸네요. 5,470원 선. 와, 오늘 대단한데요? 웹툰 시장의 연평균 12%대 성장을 꾸준히 이어나간다라는 분석들 일단 나왔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드라마나 영화도 죄다 요즘에 웹툰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지지 않나요? 올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40% 가까이 뛰어 올라갈 거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는데요. 내일장 움직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미스터 블루 현재 상한가입니다. 에어부산 볼게요. 에어부산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3% 강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그 메가기업, 분리배가 물론 채권단 산업은행은 아니라고 사실무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무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어느 정도 없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게다가 3분기부터는 실적마저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강세권입니다. 7,58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나란히 한번 볼까요? 27%대 나란히 급락세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해진 바이오주들인 것 같아요. 미국 얀센으로 수출됐었던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개발 판권을 반환한다라는 얀센의 이제 입장이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급락으로 내리꽂은 이 두 종목입니다. 이렇게 한미약품은 네 번째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급락세 우려되고 있고요. 빨리 이게 돌아서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내일 또 계속 추적 관찰해 보겠습니다. RFHIC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이 화웨이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던 이 RFHIC의 주가가 참 많이 떨어졌었죠. 그동안 다른 5G 관련주들이 잘 나가는 가운데서도 조금 덜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RFHIC 이 종목 화웨이로 인한 영향 제한적일 것이고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3% 정도의 반등 주고 있는데요. 다른 종목들과의 키 맞추기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도 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850원입니다. LG이노텍 보겠습니다. 지난달부터 반등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LG이노텍입니다. 사실 애플의 아이폰의 부품을 공급하는 대표 업체로 딱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아이폰이 잘 팔린다더라라는 뉴스가 나와야 이 종목이 올라갈 텐데 그동안 그런 뉴스가 나오지를 않으니 LG이노텍도 올라갈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나올 신형 아이폰에 그 카메라가 3개, 트리플 카메라가 장착될 것이라는 그런 루머들이 막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로 인한 수혜를 LG이노텍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조금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4% 넘는 상승입니다. 11만 5천 원 기록되고요.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오늘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보시다시피 강한 모습이고요. 또 중소형주 단에서는 대주전자재료가 6% 가까운 급등세 기록이 되고 있긴 합니다. 뚜렷한 뉴스는 없었지만 그래도 최근에 스물스물 올라간단 말이죠. 대응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솔브레인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반도체 소재주들의 주간인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올라요. 그런데 어제까지 강했었던 램테크놀로지, 동진세미캠 등은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솔브레인은 4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이어나갑니다. 57,900원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조 전문가와 함께 종목 대응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기차 관련주들을 먼저 볼게요. 새롭게 나오는 뉴스는 사실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씩 돌아가면서 혹은 네. 다 같이 올라가는 날이 많아서요. 네. 단순히 저점 매수에 불과한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시각이세요?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최근에 이제 상장사들의 실적과 비교해 봤을 때는 실적이 잘 나온 업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작년만큼 그런 퍼포먼스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좀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이 아마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부터 해서 이제 친환경 차량에 대한 판매량 급증을 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전년 동기에서 한 2배 가까이 또 판매가 됐다. 그 절대적인 수치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었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거품이 끼었다라고 좀 봐야 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룹핑화돼서 올라가는 2차 전지 이자만 붙어도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났었다면은 맞아요. 네. 지금 좀 이제 실적을 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네. 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악재도 있었잖아요. ESS 화재 사건. 맞아요. 그쵸. 예, ESS 화재 사건에 대한 여파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던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삼성 SDI가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는 부분들 봤을 때 지금의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쌀 수도 있다, 저렴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전기차 관련주들을 좀 얘기할 때 수소차를 좀 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네. 저번 주에 수소차 관련주 말씀을 드릴 때 네이버 지도 이렇게 켜가지고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가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충전소가 없습니다. 14개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수소차가 너무 좋고 친환경적이고 뭐 보조금도 좋고 해서 사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운행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친환경차의 수요가 있는 분들, 뭐 연비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친환경차, 뭐 전기차나 수소차 고를 때는 전기차를 고를 수 있는 확률이 더더욱 높다. 그래서 뭐 물론 2차 전지가 뭐 수소 전기차 쪽에서 또 탑재가 됩니다만은 전기차 쪽에서 니즈가 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제부터 해서 이제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거의 이제 백화점 수준으로 많이 내놓고 네, 있어요. 그랬었죠. 그 중에서 이제 차량 개소세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15년 이상 운행한 차량들을 폐차시키고 신차를 구매했을 때 개소세가 상당히 대폭 인하시켜주는 그런 혜택들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혜택이 좀 까다로운 거예요. 15년 동안 타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차량이 디젤이면 안 되고 그리고 이걸 꼭 폐차를 시켜야 된다. 조건은 까다롭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뭐 보조금 혜택이라든가 개소세 혜택 이런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신규적인 수요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도 몇 가지 좀 본다라고 하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성 SDI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박스권 구간입니다. 좀 오늘 2%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지루한 흐름들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2차 전지 쪽에서 내가 향후에 너무 잘 될 것 같다, 전망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적금 들듯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고 내일 매도 이러한 전략보다는 박스권 하단, 상단 부근에서 그냥 분할적으로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좋다라고 찍어도 좋아요, 괜찮을까요? 드리겠습니다. 예, 전기차 관련주들 이렇게 또 챙겨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 뭐 섹터 가운데 하나 아니겠어요? 다음은 솔브레인 볼게요. 반도체 소재주들의 강세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실 꺾인 종목들도 오늘 보니까 몇몇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솔브레인은 4일 연속 그것도 막 엄청 사실 뭐 일본 정부에서의 뭐 규제 얘기 나오고 나서 상한가 빡 이거는 아니었는데 조금씩 계속 4일 동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인가요?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가격을 만들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식가격이라는 게 이 반도체를 이제 공정할 때 옆에를 깎고 테두리를 깎을 때 쓰는 그런 액체들을 식가격이라 그러는데요.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또 신제품 내놨죠. 세계 최초로 또 이제 고층으로 이제 적층형 반도체 낸드 플래시를 또 내놓았는데 이렇게 높게 쌓아 올릴수록 이 식가격이라든가 이 공정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해서 반도체 업황 꺾였을 때도 불구하고 실적 상당히 호실적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물론 실적 때문에 올라온다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은 일본에 관한 이슈 때문이죠. 일본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미국이랑 비슷하게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미국이랑 좀 다르고 저는 네. 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한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너네 거 안 쓸 테니까 잘해봐라고 태도를 취한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있는데 너네한테 안 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 국산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과거에 일본이 중국한테 그렇게 한번 당했어요. 2010년에. 이 히토류 수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일본이 이제 발 동동 구르다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수입 의존도를 좀 낮출 수 있는 계기가 2010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걸 똑같이 우리나라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좀 기회로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일본에게 수입을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당장 국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술이 없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생산 캐파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표 나오겠지만 에칭가스라든가 폴리이미드 거의 뭐 90% 가까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국산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나마 의존도가 낮은 게 바로 지금 에칭가스라는 부분인데 에칭가스. 예, 솔브레인이라던가 네. 후성 이런 게 이제 에칭가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순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군요. 그렇죠. 에칭가스 관련주기 때문에 지금 네.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의존도가 낮은 만큼 현재도 국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소재가 바로 이제 에칭가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성이라던가 솔브레인이 이런 이슈들로 올라가고 있고 당장 오늘 내일 국산화가 안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번 계기로 1년 동안 1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산화를 하려면 한 3년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장기적인 모멘텀이 인해서 단기적인 주가 상승은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일단 뭐 주식시장은 기대에 미리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시장임에는 분명하니까요. 솔브레인 그러면 투자 의견 좋아요 찍고요. 예. 가격 전략 좀 챙겨주시겠어요? 예, 가격 전략 어떻게 좀 봐야 설정해 될까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봉상 보면요. 바닥을 2번 정도 형성을 하는 쌍바닥 형태의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은 물론 좀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오전장이 이제 음봉을 형태에서 소폭 조정을 좀 준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번 매수를 해볼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저항선인 67,000원대까지 잡으시면은 대략 한 20%의 상승률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만약에 내일 또 강하게 출발한다. 그러면 조금 타이밍을 조금 더 봐야 그렇죠. 되겠죠? 그럼 좀 예. 놔줄 필요도 있습니다. 네네네. 염두에 두고 한번 내일장에서 타이밍 한번 잡아보죠. 솔브레인 봤고요. 투자 의견 좋아요입니다. 이번엔 LG 이노텍입니다. 실적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LG 이노텍 쪽에서요. 진짜 그렇게 될까요? 물론 기저효과에 따라서 뭐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증권사에서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출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아니거든요. 스마트폰이 이번에 이제 갤럭시 S10이라던가 뭐 신제품 때문에 좀 개선이 될 수는 있어도 막 엄청나게 교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과정은 맞아요. 아니거든요. 이미 이 시장 자체가 그렇죠. 시장 네. 자체가 좀 많이 이제 포화 상태다라고 보니까 이번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내놓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게 이번에 또 결함이 발생돼가지고 언제 출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과연 스마트폰 시장이 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 그래서 LG노텍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하고 있고 기관들이 좀 매수하고 있는 이유들이 최악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LG 이번에 애플에서도 신제품에 대한 이런 사진들이 좀 유출된다고 기사를 통해서 나왔지만 뭐 트리플 카메라가 요즘 뭐 거의 기본으로 지금 탑재가 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저도 뭐 트리플 카메라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트렌드 자체가 네.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제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트리플 카메라 뭐 카메라가 4개 달릴 수도 있고 이런 트렌드로 변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판매 단가 ASP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LG노텍은 뭐 휴대폰 한 대 팔릴 때 뭐 매출이 뭐 2배, 3배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지 이게 당장 스마트폰 시장이 뭐 다시 한번 개화기를 편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는 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네. 건데요. 네네. 지금 고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하향 추세입니다.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실적이 증가가 된다면 이 추세를 돌파를 해주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 추세를 돌파하지 못한다라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 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관망을 하시고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돌파 매매를 하시던가 또는 10만 원 초반에서 저가 매수로 인한 뭐 반발 슈팅을 좀 기대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글쎄요. 찍겠습니다. 네. 5G 관련주에서 기회를 한번 찾아볼까요? RFHIC 찾아왔는데요. 네. 오늘 뭐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고 한동안 뭐 화웨이 제재 나오면서 예. 5G 관련주 다 잘 나갈 때 이 종목은 좀 많이 좀 가격 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예.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요. 저는 뭐 5G 관련주 RFHC뿐만 아니라 뭐 기술력 있는 업체들은 네. 한 2, 3년 동안은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다른 관련주들도요? 그렇죠.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근데 가장 지금 5G와 관련된 이슈가 이 화웨이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를 하겠다. 단 이 통신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까지 보안과 관련돼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보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화웨이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이 RFHIC의 매출의 구조를 좀 보면은
절반은 화웨이 쪽에서 나타나고 절반은 삼성전자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내수 쪽으로도 수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 자체가 지금 증폭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5G 쓰시는 분들이 뭐 속도 빠르다 말씀하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망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증폭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화해된 제재를 당장 완화를 시키지 않는다라 그래도 중국은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5G도 마찬가지로 내수만 살려도 사실은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화웨이가 수출을 안 하고 내수 쪽으로만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나라 RFHIC가 화웨이에 대해서 공급을 지속적으로만 한다 그래도 우리나라 매출의 한 10배 수준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화웨이 리스크는 충분히 뭐 악재로 반영될 수 있어도 이거는 분명히 해결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용으로 또 이 공격을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언젠가는 또 해결이 될 부분들이다. 그래서 RFHIC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5G 관련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 3년 정도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할 종목이 아니라 저는 만약에 제가 매수한다 그러면요. 2만 원까지는 분할 매수해야 된다 그러고 정말 비중 5%씩 분할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좋아요라는 의견 드리겠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까지는 충분히 현금에 대한 여유를 남겨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차트를 쫙 펼쳐놓고 보면 단기에 뭐 다소 가격 조정이 있었지만 사실 뭐 1년까지 놓고 보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조정이 나와도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 기회를 잡자라는 의도로 맞습니다.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내일장 탑픽으로 하나를 꼽아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떤 걸로 최근 가보죠?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솔브레인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솔브레인 내일 음봉 발생하면 접근을 네. 해서 67,000원까지 67,000원까지입니다. 한번 바라보자라는 전략 기억해 두겠습니다. 솔브레인 내일장 탑픽으로 올려두고요. 오늘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